반론을 제기한다. 반론도르.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용입니다. 네, 전현민입니다. 네, 오늘 반론도르의 주제가 강원FC와 FC 서울 중 파이널 B로 갈 팀은 어딘가? 자, 조성용 기자. 네. 파이널 A로 어디가 갑니까, 두 팀 중? 저는 파이널 A로 양아버지 김명수 감독의 강원FC가 가고 FC서울이 파이널 B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이제 FC서울이 파이널 A로 가고 강원이 좀 파이널 B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본격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강원이 6이고 서울이 7입니다. 네. 근데 둘 다 승점은 24점으로 같아요. 강원이 다득점이 지금 26점이고 서울은 득점이 19점입니다. 여기까지가 파이널 A죠. 7위부터가 파이널 B고 마지막 경기에서 강원은 수원과 홈에서 맞붙고 서울은 홈에서 대구와 맞붙습니다. 7위부터 최하위까지 네. 승점차가 그렇게 나지 않아서 뭐가 됐든 A로 가서 걱정을 안 하는 게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둘 다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살아있어요, 사실 지금. 그렇죠. 네네네네. 확률적으로 제로는 아닙니다. 네, 솔직히 이게 자존심의 문제고 약간 아슬아슬하게 B로 간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사가 막 쏟아집니다. 뭐 전통의 명가 어디, 뭐 파이널 B 추락 이러면서 이게 사실 자존심에 완전 상처나는 문제거든요. 조성용 기자, 강원이 파이널 A로 가고 서울이 파이널 B로 간다. 어떤 뭐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세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일단 대진이 나쁘지 않습니다. 파이널 갈리기 마지막 상대가 네. 수원 삼성을 만납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네. 바로 어제 수원과 포항의 경기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수원이 정말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되지가 않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원이 또 게다가 홈이거든요. 이번 경기가 강원 홈에서 열리거든요. 강원 홈에서 하는 게 강원으로서는 최대 약점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 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FC서울의 상대가 만만치 않다. 대구를 만납니다. 네. 대구는 올 시즌 6대0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팀이죠. 지난 경기에서 대구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하면서 성남을 3대2로 잡았기 때문에 또 이 젊은 팀이 분위기 타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 했었는데 사실 그 홈 경기보다 차라리 빅버드 가서 수원 삼성이랑 원정 경기 치는 게 더 나을 정도예요. 김병수 감독은 패스 축구라는 팀이잖아요. 후방 빌드업을 하는 팀인데 저기에 지금 강릉시청도 홈 경기를 계속해서 거기서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완전 엉망인 잔디에 강릉시청이 또 토요일 날 경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잔디 상태가 너무 좀 심각해진 상황이죠. 잔디 상태가 저희 보면 있는 임진각에 잔디 깔려 있거든요. 임진각 평화누리. 여기보다 안 좋습니다. 네. 진짜 뭐 한강 고수보지? 네, 그 그쵸. 정도예요, 진짜로. 네, 열악한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강원의 장점이 좀 살아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경기에 이런 뭐 패스를 500개, 600개 하는 팀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전전 라운드에서 인천이랑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 575개인가 패스를 했어요. 그날 뭐 이재권 선수 혼자서만 180개 가까운 패스를 했는데 좀 상황이 좋지 않다. 잔디가 그러다 보니까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경기장 상황 때문에 이게 너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여기서 반론 이 그냥 반론을 한번 제기해보겠습니다. 반론 도른데 예. 반론 제기해야지. 이런 가정은 네. 강원과 김병수 감독이 네. 패스 축구만 할 경우에 적용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김병수 감독이 예전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네. 길게 때려놓고 하는 전술은 쉽게 만들 수 있다. 네. 하지만 패스 축구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 팀을 만드는데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뜻은 김병수 감독이 롱볼 축구 못하는 거 아닙니다. 네. 김병수 감독도 나름대로 롱볼 축구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오히려 패스 축구보다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술을. 이런 경기장 상황이라면 김병수 감독도 경기장 상황에 알맞는 전술을 한 번은 꺼내들지 않을까. 저는 여기 반론을 드려요. 김병수 감독이 굉장히 나름대로 이런 고집과 철학이 있는 감독이에요. 아 그쵸, 고집은 네. 있어요. 그리고 막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교체카드 우린 2장만 쓰겠다. 뭐 U22 자원 30분 만에 빼내면 비인간적이다라고 해서 과감하게 교체카드를 2장만 쓰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지금 뭔가 잔디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막 축구 철학을 마지막 경기에서 버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조성용 기자님 의견에도 동의를 하는 게 그 전북 같은 편인가요? 뭐 이제 전북 원정 갔을 때 강원이 2대1로 잡았거든요. 근데 그때 축구를 보면 김병수 감독이 원래 추구하던 축구 스타일에서 약간 조금 벗어나긴 했었어요. 근데 그 스타일을 이번에도 좀 대입을 할까? 수원전에서도 그 스타일대로 나설까는 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마지막 이유는 항상 요 시기만 되면 제가 항상 그 기사를 썼어요. 시간대별 순위 변화 타임라인 기사를 제가 매년 썼습니다. 근데 단연간 해본 결과 K리그는 순위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긴 하지만 순위 변동이 그렇게 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순위대로 강원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강원은 사실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뭐 다득점도 앞서고 있고 골득실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지지만 않으면 최악의 상황은 올 가능성이 정말 낮아진다. 저는 그리고 뭐 서울의 상황을 얘기하기보단 강원의 공격진이 별로다라는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쨌든 강원에선 고무열이랑 김승대가 뭘 좀 해줘야지 좀 팀으로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두 선수가 올 시즌에 별로예요. 고무열 선수는 뭐 중간에 4경기 연속골도 이렇게 넣고 한번 신바람을 좀 타기도 했었고 김승대 선수도 지금 어시스트가 5개인가 6개인가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선수한테 기대하는 거는 뭐 그런 어시스트가 아니라 좀 득점 능력이고 이런데 이 선수의 발끝이 매우 무뎌졌다. 결국 핵심적으로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 안 되다 보니까 수원전에서도 공격 작업에 있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갖고 저는 강원이 조금 이번 주 경기에서 좀 힘들 거다. FC 서울이 차라리 파이널 A로 올라갈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구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뭐 서울도 분위기가 조금 주춤한 게 어제 기성용 선수가 불의의 부상으로 좀 전력 이탈이 됐죠. 그리고 이제 뭐 한 며칠 있다 치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 문제도 또 있겠지만 어제 경기를 보니까 서울이 지기는 했지만 최근에 저는 그래도 조영욱 선수가 상당히 활발히 좀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도 보니까 계속 인천의 그 3백, 그 센터백과 그 풀백 사이에 그 공간으로 계속 정말 쉼없이 스프린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영욱이 그 공간을 좀 공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승규 선수도 최근에 폼이 많이 올라갔고 슈퍼매치 때 그 골이 있었잖아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승규도 측면으로 빠지면서 그 사이 공간을 계속 공략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전술적인 특징 때문에 매치업이 됐을 때 대구가 상당히 조금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FC 서울이 대구를 잘 공략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좀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대구는 든든한 지원군이 한 명 더 합류했습니다. 조광래 대표이사가 훈련장에서 또 이제 함께 많은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는 기사로도 나온 거니까. 네. 아, 그리고 어제 경기 보니까 이병근 감독 대행과 조광래 대표이사가 이제 서로 상의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조광래 대표이사는 또 FC 서울을 나름대로 잘 아는 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3백의 뭐 사이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조언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서울이 결국은 이걸 뒤집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김호영 대행 부임 이후에 서울이 2패로 알고 있습니다. 지지 않는 축구를 조금 하고 있는 셈이고 서울이 그 미드필더진은 좀 빵빵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쵸. 예, 뭐 오스마르도 있고 한승규 있고 뭐 2선과 3선에서의 그런 능력치는 좀 빵빵하다. 여기에 근데 윤재태가 한 방을 꽂아줘야 되는데 윤재태가 또 중요한 경기에서는 또 기가 막히게 득점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기가 막히게 4골씩 넣은 적도 있고. 슈퍼매치의 사나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이번에 슈퍼매치는 아니지만 그런 윤주태 한 방을 믿어볼 때가 이젠 되진 않았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기성용이 빠지는. 지난번 경기에서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저는 K리그에서 선수 한 명이 들어온다 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180도 바뀌는 경우는 거의 기성용 선수의 그런 등장으로 인해서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기성 선수가 빠진 거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광주가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아, 저는 그래서 이 주제로 방송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어떤 본능적인 예감이 들었냐면 우리가 강원과 서울을 얘기했으니까 광주 성남에서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지금 우리가 강원이나 서울이나를 놓고 싸우지만 갑자기 광주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 광주 성남이 이번 주에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광주는 화요일에 경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성남은 어제 했거든요. 광주가 하루 좀 더 체력적으로 좀 비축이 된 상황이에요. 성남보다. 사실 저희가 뭐 파이널 B로 떨어지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긴 했지만 파이널 A로 올라가는 뭐 좀 그런 것들 좀 많이 좀 응원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어느 한 팀을 막 끌어내리고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좀 더 핫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